이번에 Y700 4세대가 나왔죠. 3세대가 인기를 못 끌고 2세대까지 이슈가 있었다가 굉장히 빠르게 4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직구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신형이니 좋긴 한데 이렇게 2세대보다 얼마나 괜찮은지, 또 비슷한 크기인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에 비해서는 또 얼마나 장단점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Y700 4세대를 구매하기 전에 꼭 보면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시작해보죠. 먼저 외관부터 볼 텐데요. 전 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랑 비교해서 볼게요. 외관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를 했죠. 크기는 딱 8.8인치예요.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크기이고요. 이게 굉장히 편해요.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남았습니다. 원래 얘는 2세대지만 2개이고 3세대도 2개였거든요. 사실 태블릿에 카메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대신 5천만 화소입니다. 근데 저는 태블릿 카메라로 사진을 찍진 않아요. 볼륨 버튼 있고 전원 버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셀룰러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외장 SD 카드입니다. 용량을 늘릴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요거 스피커 있고, 여기 진짜 웃긴 게, 아니 왜 이렇게 중간에 안 놨고 끝에 놨을까요? 아마 내부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세대도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더 들어갔어요. 옆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위에도 이렇게 스피커 있고 마이크 같은 거 있고 다 있죠. 저는 색상은 블랙입니다. 화이트도 있더라고요. 자, 굉장히 비치는 이 글레어 패널이고 LCD예요. 자, 화면의 해상도는 1904, 그 다음에 3040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 340인데 338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배터리는 7600mAh이고 이렇게 여러가지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19% 남았고 32.5도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회 충전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좀 아껴주는 바이패스라고 하죠. 이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알아서 지능형으로도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이 기능은 배터리 오래 쓰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외관은 이 정도 보고 하나 비교해 보자면은 이렇게 비슷한 크기의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해 보면은 양옆은 미니가 조금 더 뚱뚱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는 이전이 더 깁니다.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얘가 8점 초반이에요. 8.8인치가 조금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긴 게 사용하기 더 좋더라고요. 자, 외관 여기까지. 다음은 반글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글로벌 롬으로 구매하면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고 다 되는데 중국 내수로밖에 지금은 출시를 안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반글화 정도는 돼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요 2세대를 처음에 반글해서 사용하다가 업데이트 자동으로 실수로 한번 했다가 막 막히고 다시 지금 초기화해서 다시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직구가 싸고 다 좋은데 이게 굉장히 귀찮아서 지금 시점에서 반글화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미 반글화가 되어 있어서 그냥 순서만 알려드리면, 우선은 여기 설정에 가서 앱에 가서 하단에 구글 베이직 서비스에 원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4세대 앱센터가 살아서 2세대에서 그냥 테스트만 해드릴게요. 여기 앱센터라고 안 나와 있어요. 요거 한문으로 되어 있고, 요 모양을 누르시고 여기서 구글 플레이만 쳐도 지금은 안 나오는데, 얘는 지금 별도로 APK 설치한 거예요. 근데 여기 위쪽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나와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됐다는 전제 하에서 다시 4세대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Set Edit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빨간색 요거, 저는 지금 실행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다운받고 열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New 누르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시스템 로케일즈, 세이브 체인지, 그리고 KO-KR 입력하고 세이브 체인지 누르면 여기 보시면 시스템 로케일즈에 KO-KR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까지 한 거 확인하고 재부팅 한번 해주면은 반글화 성공. 반글화 되면 저처럼 이렇게 한글이 보이고요. 한자 앱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요거 그냥 싹 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냥 하나에 넣어 놨어요. 그리고 구글 키보드 같은 거 다운 받아 놓으면 한글 쓰기 편하겠죠. 요거 꼭 받으시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주사율인데요. 얘는 60Hz, 얘는 144Hz, 아니 165Hz까지 지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웹페이지나 글을 볼 때 이렇게 요 부분 정말 부드럽죠. 끊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프지 않아요. 게임할 때 특히 굉장히 좋죠. 요 게임할 때 세팅을 최대 165까지 혹은 기본적으로 60으로, 이 60으로 하면 약간 잔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사실은 아이패드 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구매한 이유는 바로 게임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리뷰를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자, 마비노기 해보려고 켰습니다. 자,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게임 센터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성능 모드를 했는데 에너지 절약 모드, 그 다음에 밸런스 모드, 성능 모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능 모드 하면은 지금 CPU, GPU 가용이 굉장히 커졌죠. 그쵸? 여기서 움직이면은 갑자기 확 커져서 확 붙어 버립니다. 화면 녹화라든지 아니면은 우회 충전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바이패스, 물론 이제 충전선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키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 차단.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충전선을 꽂고 할 수 있다면 뭐 이제 성능 가장 올려서 해도 좋고요. 이제 발열이 엄청 나겠죠. 배터리도 빨리 달고, 바이패스 하면 배터리는 괜찮겠고. 이게 움직임 자체가 와 너무 부드러워요. 게임 자체의 뭐 성능도 있겠지만 제가 아이패드로 라이트한 게임 할 때와는 완전 다른 이런 부드러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핸드폰 말고 서브, 게이밍, 태블릿으로도 많이 활용한다는 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정식 그 구매가가 60만원 후반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할인을 조금씩 하죠. 저는 한 달 전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할인 빵 때려서 50만원 후반대로 256에 12기가 램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아이패드 미니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만원 후반대 할인해도 그게 제일 낮은 사양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격을 따지면 아이패드가 조금 더 비싸다고, 왜냐면 용량 비교하게 되면 얘가 훨씬 비싸져요. 70몇만원, 8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여튼 최소 사양으로 구매했을 때는 조금 더 비싸다고, 그 다음에 비슷한 용량으로는 얘가 많이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결론을 한번 지어보죠. 얘의 구매 포인트나 장단점을 이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2세대와 비교는 큰 의미는 없는 게 지금으로서 2세대 새거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성능 차이도 많이 나고, 물론 중고로 산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이 Y700 4세대가 좋다 하는 분들, 우선은 8인치가 필요하겠죠. 이게 손에 싹 들어가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요. 주사율 때문에 눈이 굉장히 편하고, 또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거나 윈도우를 쓰는 분들에게는 호환도 괜찮다는 이야기이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게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이나 원신, 뭐 붕괴 이런 것들 했을 때에 정말 이 빠릿빠릿함, 특히 이 쿨링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구를 해야 된다는 점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내수룸이기 때문에 반글화를 해야 된다는 점,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보시고요. 그 외에 이제 AS 안 된다는 점 정도가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작은 이 8인치 태블릿을 쓰고 싶으면서 아이패드를 좀 추천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선은 아이폰 쓰는 분들, 뭐 호환이 이게 너무 좋죠. 뭐 메모를 해도 두 개가 동기화가 되고, 뭘 여기다 작성을 해도 뭐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애플 생태계인 분들 중에서 게임을 잘 안 하는 분들은 성능보다는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아이패드 미니를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뭐 좀 예쁘거나 그 다음에 한국에서 구매하는 거니까 뭐 AS 같은 거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화질 부분, 이 선명함도 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다 하는데 저는 아이패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패드가 예전 것까지 하면은 지금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 2세대 있지, 4세대 있죠. 그 다음에 갤럭시 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장점은 좀 휴대가 좋으면서 게임하는 분들, 왜냐면 CPU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게임패드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나 넷플 머신으로도 최고죠. 비쌀 뿐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Y700 2세대는 뭐 사놓고 거의 안 쓰고, 사실 리뷰하려고 샀다가 방글화 실패해가지고 그냥 묶어놔서 완전 새 거예요. 그랬다가 이번에 방글화 바로 성공을 하고 좀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왜 다들 Y702, Y704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크기에서 성능 대비 최고의 가성비가 될 수밖에 없는 리전 Y700 4세대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 주시고요. 구매는 쇼핑택 혹은 더보기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